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신청일 겁니다. 자,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실업급여를 받기가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희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인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실제 실업급여 기준, 지금 요건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 최저임금의 80%에서 수급을 했던 것을 60% 수준으로 낮추게 돼 있고요. 특히 기여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10개월 정도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5년간의 3회 이상의 그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 이상의 삭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임금과 연동돼서 저희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6천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전 직장의 급여의 60% 수준보다 낮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일 기준,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1,568원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보통 한 달에 185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최저임금 수준의 그 직장의 그 구직급여자들이 수급자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보험료라든지 그렇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를 납부했을 경우 세후소득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 재원이 고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데요. 최근에 5조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보다 이른바 나일론 구직자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직자에 대한 것들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면접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취업 거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를 삭감하는 조치까지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약사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직자들은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기도 하는데요. 선의의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달리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치 같은 경우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업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함께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